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0년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하고 뒤에 보이는 이렇게 표가 붙어 있죠. 이름이. 그 미사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사진은 제가 채널 이제 시작하는 즈음에 아마 해군 제일 왼쪽에 보이는 해군 미사일 자료를 찾던 과정에서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 해군 미사일 설명란에 대문 사진으로 붙어 있던 사진이에요.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누군가가 아마 블로그에서 그랬겠죠. 이 미사일들에 대한 이름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구했는지 오래된 것이라 제가 출처를 이제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표시를 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천궁2, LSM, 해궁 이건데 이 어느 것도 언론에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전이에요. 가장 시기가 빠른 천궁이 2020년에 이제 배치가 완료됐고, 천궁2가 2020년이나 21년에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했고, 해궁은 아마 배치가 21년? LCM 지금 개발 중이죠. 예. 그래서 한 번씩은 다뤘던 것인데 다른 각도에서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기술의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질곡을 거치면서 되는 것인지 쉽지만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먼저 인물부터 해볼게요. 그 중심 인물인 지금 사진 속의 인물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아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처음 방문한 그런 것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요. 언론 보도가 2013년 5월 22일 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물이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중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것을 좀 찾아봤어요. 이 사람 이름은 백홍렬 소장입니다. 재임 기간이 2011년 5월에서 14년 5월. 아마 이게 임기가 별일이 없으면 정해진 임기가 3년. 3년 채우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문제로 교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백홍렬 소장의 경우는 3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운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마 YTN과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캡처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하기 전에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아시죠? 우리 누리호 개발하는 곳. 거기도 아마 본원이 대전에 있을 거예요. 유성 그 연구단지. 예. 국방과학연구소도 유성은 아니지만 대전 연구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죠. 그래서 항우연 소장을 하다가 그 다음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했어요. 3년을 다 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지금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께 검색이 돼요. 이티오피아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다 대학이라고 아마 과학기술 대학, 우리 카이스트 같은 그런 대학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기에서 우주기술 인재 양성, 그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면서 그래서 교수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여러 교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은 뭐냐면은 거기 중에서 한 50명 학생, 그러니까 뭐 정부 관계자나 거기서 이제 연구과학 계열의 팀장급 이상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이티오피아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항우연에서 교육을 아마 한 50일인가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이 에티오피아의 아마다 대학에 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의 어떤 열정이랄까 인연 이런 거에 의해서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교수들이 있다고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그런 기관이 있죠. 해외 장래성이 있는 중요 거점 지역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데가 주선이 돼서 이티오피아를 아프리카의 어떤 거점 국가로 선정을 하고 여러 협력 사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인연이 아닐까라고 짐작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게 유지된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5년, 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16년까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까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소장이. 자, 두 번째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김관진이죠.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모시고 간 셈인데 그 당시에 직책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예, 국방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국가안보실장이 되죠.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박근혜 정부 말까지 함께 했죠. 그래서 계엄령 그때 시도 관련된 건이 있었죠.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언뜻 인터넷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그래서 계엄령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사람이 국가안보실장이었고 한민구가 국방장관이었죠.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려지겠죠. 지금 저도 결론은 모릅니다. 가장 큰 핵심 사안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계엄령 또는 쿠데타에 실무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중장이었죠. 이 계획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부결을 시키면 탄핵건에 대해서 소요가 날지 모르니까 계엄령은 건을 준비했다. 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 계획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들에게 보고를 안 했으면 쿠데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그 보고를 해서 대통령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그때는 계엄령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우리 쪽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문을 했고 미사일 쪽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궁. 이 미사일에 관련해서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게 2013년이고 청궁이 배치가 완료된 것이 양산이 된 게 2017, 18년이에요. 그럼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이 준비를 했다는 건 알고 있고 지금 나왔던 청궁2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리트 수출됐던 거죠. 작년에 4조 원어치인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진이 찍힐 당시에는 이것들이 뭔지 전혀 몰랐죠. 심지어는 해군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장기간의 그림을 그리고 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구나. 예. 2, 3년 만에 뭘 업데이트해서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많이 하는 그런 연구 개발하고는 다른 것이구나. 긴 안목에서 향후 우리의 대공 방어 능력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이구나. 여러 정권에 걸쳐서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개발되는 것이구나. 예. 그거는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 T-50이나 지금 KF-21로 명명된 KF-X도 마찬가지죠. 여러 정권을 걸쳐서 진행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5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국방이라는 부분을 볼 때 여러분 또 정치적인 정파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관통하는 뭔가가 또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LSM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인 바가 없는 미사일이에요. 예. 실사진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미사일의 실제 모양이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개발 중이고 한번도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사진이. 자, 천궁 1, 천궁 2 그리고 해궁의 모습을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LSM도 LSM 두 가지가 있죠. 대탄도탄용이 있고 대항공기용 유도탄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탄도탄용 유도탄 모습이에요. 예. 자, 이 모습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사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사일을 이제 천궁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이 사람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송영구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고 수명이 짧았죠. 되게 가장 먼저 교체된 장관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아마 가장 먼저 였을 거예요. 왜냐? 천궁2의 개발이 다 마쳤어요. 체계 개발이 끝나고 이제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 양산을 반대한 거죠.
그때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가져온 건데 정리한 거예요. 방추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 독자분들이라면 이제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최고 의결을 하는 곳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되면은 정부 차원으로 넘어가고 정부 차원에서 오케이 되면은 국회 가서 예산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자, 국방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방추위가. 2017년 10월 30일 날 이런 말을 하죠. 방추위를 연기한 다음에 그때 양산 의결이 예상됐던 방추위예요. 이걸 연기하면서 1조 얼마 되는 돈이 아까우니까 LSM 개발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많았죠. 왜 개발을 다 해놓고 양산을 왜 안 하려고 하지? 그때 국방장관이 나서서. 네. 자, 이 일로 해서 결국 저는 이게 국방장관을 그만두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사람이 교체되고 나서 곧바로 천궁2 양산이 됐고, 천궁2 양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유수의 미사일들과의 경쟁을 뚫고 4조 원이라는 큰 금액의 수출 성과를 얻어낸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 천궁2의 미사일의 수준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제보다 뒤처졌으면 그런 계약이 성립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천궁2를 개발 양산을 못하게 했으면 그 방산업체가 이 기술을 축적하거나 또는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LSM의 개발에도 큰 타격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군의 고위 장성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즉 이것은 외국계 방산업체의 국내에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짐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유사한 상황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2021년 12월 10일 날도 발생이 돼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부석종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예. 얼마 안 됐죠. 임기가 한 3월인가 4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금년. 그래서 교체 이유는 마침 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군이 안정감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애매하니 미리 교체한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부석종의 입장이 아니라 새로 해군 참모총장으로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체됐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당연히 자기 사람을 심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군은. 그러면 새로운 해군 참모총장은 임명될 때 당시부터 자기의 임기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교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즉 이 교체는 뭐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그 이유가 아니라 경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죠. 예민한 문제였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세종대왕 배치2 건조가 막 들어가려는 시점이었죠. 예. 설계를 고치려면 그때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SM3를 넣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이렇게 군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합참에서 소요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합참에서 소요제기를 했다는 것은 해군 쪽에서 거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그 선을 그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해군 참모총장이 새로 지금 건조되기 시작할 세종대왕 배치2에는 SM3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SM3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이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어요. 종종 있는 내용이죠. 국방 기자들이 해외 무기의 도입에 필요성에 역설을 하고 군에서 소요 제기를 하고 서로 짝짝꿍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 주먹 없는 이지스함 결국 북한 중국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 21년 8월달에 나온 기사죠. 중앙일보 기자예요. 예. 군 당국은 SM3를 요구했지만 방위사업청이 국내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면서 벌어진 결과다. 예. 근데 이거를 해군에서 요구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디죠? 아시아경제 양락교 군사 전문기자라는 사람이죠. 이거는 11월 25일 날 SM3하고 SM6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하기로 돼 있다.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합동참모본부 이야기가 나오죠. 예. 갈수록 쪼여져 가는 겁니다. 8월 달에는 분위기를 띄우고 11월 달에는 거의 다 됐다. 이때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관여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런 소요를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즉 소유를 제기했다는 거죠. 국방부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죠? 이건 아마 동아일보 쪽인 것 같아요. 월간 동아인지 하여튼 동아일보 쪽인데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쓴 글이죠. 12월 5일 날. 예. 자, 앞에 금방 보도했던 것을 빗대서 하면서 하기로 했다는데 왜 군이 반응이 없냐? 예.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에요. 두 개 다 SM3하고 SM6를 두 개 다 탑재해야지. 해야지만 제목 보십시오.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차세대 이지스함 세종대왕 배치 2 SM3를 탑재해야 시내 방패된다. MD 체계죠. 미국에. 예. 이거하고 앞뒤가 다 맞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치고 군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결국 임기를 4, 5개월 앞두고 해군 참모총장 자리를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제가 앞서 LSM의 사진이 노출된 적이 없다 아직까지 이런 말씀 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LSM의 아까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었던 그 사진이고 왼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국방 관련 논문에서 이제 제시된 우리 대탄도탄 요격을 하는 LSM 미사일의 앞에 직격 탄두 부분입니다. 제 안에가 이제 인공위성 위치 자세 제어기라는 게 있죠. 즉 무중력 상태에서 위치를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날개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분사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작년인가요? 금년 초인가요?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앞부분은 뭐냐면은 고성능의 적외선 탐지기가 붙는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결합된 상태예요. 이게 즉 SM 대탄도탄 유도탄의 탄두 부분이에요. 밑에 이제 보이는 부분은 로켓이죠. 이게 이제 대기권을 탈출하게 되면은 로켓은 필요가 없으니까 떨어지고 단분리가 된 다음에 이것만 날아가서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유심히 보시면은 모양이 닮았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그 말은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LSM의 실제 모습이 물론 대탄도탄 유도탄입니다. 모습이 이것과 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LSM은 지금 사실은 양산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LSM 두 가지 미사일 다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다 됐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이 LSM 발사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캡처한 것이고 이게 이제 제 국방농편 118편인데 제가 이걸 보고 왜 지금 시험 발사를 하는 이유가 뭐지? 이미 개발은 다 끝났는데 개발이 순조로워서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하고 그러면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 왼쪽에 두 그림이 대탄도탄 유도탄의 모습이에요. 2단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가 로켓이고 위에가 이제 직격탄두인데 이 그림 속에 나온 것은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단위 3단이에요. 예, 보시죠. 길이도 길고 또. 그래서 이거는 LSM을 준비한 게 아니고 최근 언론 보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LSM2를 준비한 거예요. LSM2. 네. 자, 이거는 지금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위에 탄두부는 아래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무게만 맞춘 정도로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하고 좀 다르게 생길 수 있어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원하는 고도로 갈 수 있느냐,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까지 유도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검사했을 거예요. 실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탄두 부분은 좀 전에 그림에 보신 거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 말은 LSM이 이번에 공개한 것은 LSM2를 하고 있다. 이게 SM3처럼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 문정부에서의 거의 마지막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결정이 되고 갑니다. 이렇게 함상형 개발을 결정한다. 네. 자, 함상형을 개발을 하려면은 기존에 우리가 해성 같은 미사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왜냐하면 해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 함정을 향해서 날라오는 시스키밍하는 낮은 고도로 날라오는 고속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될 거예요. 지상용과 비교를 하자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상에서 닦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탄도탄 같은 경우는 그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종대왕 배치 2도 곧 나오겠죠. 이제 함이 금년이나 내년 정도 되면 함은 완성될 거예요. 근조가.
그러면 거기서 1년이나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함정이 배치되고 나서 미사일을 장착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LSM이 그때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세종대왕 배치 2에는 SM-6를 대공 미사일이죠.를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갔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론편 126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SM-3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예.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세종 배치 2에다가 LCM을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LCM이 닫을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SM-6로서 빈배를 만들지 말자. 예.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SM-3 이야기까지, 대탄도탄 이야기까지, MD 미국의 미사일 방어책 이야기까지 따라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결정을 했다. 라는 제 추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예.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해군 미사일이죠. 해군 미사일은 2021년 정도에 이제 된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은 사정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 함정의 대공 방어 미사일이고, 당연히 항공기 요격도 되지만 주요 목표는 함정을 향해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입니다. 이 해군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더 탐색기하고 적외선 탐색기를 같이 사용해요. 같이 사용하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당시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한지 마하 3, 마하 4 되는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한지는 사실 실증적으로 증명되지는 못했어요. 그 실험 여건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비판이 가해진 바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좀 전에 해군 미사일 같은 경우도 LIG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다른 미사일과는 달리 LIG에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제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보통은 한화에서 하죠, 그걸.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LIG가 향후 다른 미사일 체계 개발에 있어서도 추진제 부분에 까지 본인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려고 한다. 일단 그런 거를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LIG에서 역시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함정, 30mm 기관포죠. 골키퍼를 우리식으로 지금 국산화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A사 레이더 들어가고 반응성이 훨씬 좋아졌죠.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은 현재 외국산 같은 경우는 즉 대한 미사일 속도가 1.0, 마하 1.0까지 대응이 가능한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우리가 개발 중인 것은 마하 4 이상이에요. 마하 4도 아니고 마하 4 이상. 즉 이것은 초음속 내지는 초음속을 넘어서서 극초음속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다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해군 미사일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초음속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 허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방공 체계는 초음속 내지는 극초음속까지 대응이 가능한 여러 개의 청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은 사진 속에 지금 CIWS 보시는, 그 다음 20km까지는, 이거는 한 3, 4km 밖에 안 되죠, 사거리가. 그 다음은 20km 안쪽으로 접근해 오면 해군이 한다. 그 다음은 향후 LSM이 한다. 예, LSM 대항공기 유도탄이 방어한다. 그 사거리는 150km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LSM 해상형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SM-6로 그 빈자리를 메꾼다. 지금 우리가 지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 천궁 1, 천궁 2, 그리고 애매한 부분, 그리고 그 빈자리를 패트리엇을 도입하거나 도입한 패트리엇을 최신형으로 개선하면서 메꾸면서 향후 100% 국산화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을 우리 해군 함정에도 똑같이 적용할 생각인 것이죠. 자, 오늘은 예전에 제가 우연히 만났던 그 국방과학연구원을 방문한 전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나왔던, 그 당시에는 베일 속에 가려졌던 사진으로만 존재했던 그 미사일들이 그 후 현재 약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